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오늘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12월이 이제 올 한 해가 며칠 안 남았네요. 오늘은 12월 28일 수요일이고요. 저녁 8시 30분쯤 됐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어떤 영상을 한번 또 보여드릴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제가 일전에 이제 공부 이제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공인중개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아주 잠깐 이제 주택관리사에 대한 것도 댓글로 살짝 언급을 해서 주택관리사도 한번 공부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했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주택관리사가 어떤 건지.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관심은 있고 시간은 부족하고 어떤 건지 궁금하실 분들에 대해서 주택관리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제가 비교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이제 제가 주택관리사라는 거 저도 생소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네이버나 나무위키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확인한 내용들을 그대로 내용을 언급을 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택관리사는 우선 공인중개사 시험과 같이 1년에 한 번 치러집니다. 네. 1차 과목이 민법, 회계원리, 시설개론, 좀 다르죠. 일단 뭐 민법은 공통 과목이라서 큰 뭐 거부감은 없으실 것 같은데, 용어부터 이제 요 다음부터 민법 하나를 뺀 나머지는 아예 좀 생소하죠. 회계원리, 이제 머리 아플 것 같고 숫자 나올 것 같고, 그죠? 시설개론, 시설에 대한 뭔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개론 일단 들어가면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처럼 되게 막 다양하죠. 복잡하고 되게 많을 것 같다, 이런 좀 약간 부담이 느껴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도 그렇고요. 그 다음 2차 과목은 주택관리관계법규,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실무인데, 이 2차가 주관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주택관리사가 공인중개사하고 다른 거는, 일단 과목, 두 번째는 주관식이 출제된다. 요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아래 출처 나무위키에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오지선다형이라는 건 똑같고요. 1차가 과목당 40문제 출제되고요. 과목당 50분의 시험 시간이 부여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똑같죠. 근데 공인중개사 1차와 다른 게 여러분 아시죠? 공인중개사는 민법하고 부동산 학교로 2과목이지만은 주택관리사는 무려 3과목입니다. 그러면 150분이라는 시간이고 훨씬 길겠죠. 네, 뭐 민법은 총칙, 물권법, 채권법 이런 거 나온다는 거 뭐 큰 비슷하고, 문제는 회계원리, 재무회계가 32문제. 재무회계는요, 일단 뭐 경영학을 전공한 저로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일본적으로 그냥 가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재무 쪽으로 재무회계가 32문제, 나머지 8문제가 원가 및 관리회계, 원가 관리회계라고 하는데 이제 원가 분석하는 거거든요. 약간 이쪽이 조금 좀 까다롭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비중이 이렇게 하면 48, 32 뭐 그 정도 되죠. 네. 5분의 4,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공동주택 시설 개론, 뭐 이거 굉장히 생소합니다. 저 역시도. 건축 구조가 20문제. 뭐 이거 뭐 엄청나죠. 뭐 딱 봐도 그냥 이게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뭐 적상과 견적 뭐 전혀 뭐 생소하죠. 이건 분명히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건축 설비에 대한 것들, 급배수 이건 뭐 이제 내부적인 거죠. 이거는 이제 베이스적인 부분, 이거는 내부적인 부분. 그러니까 구조를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꽈락 없이 40점이고 40점 이상이 돼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 합격. 그럼 베이스는 똑같습니다. 2차 볼까요? 2차도 오지선다형 똑같고, 자,
2차는 24문제, 주관식이 16문제. 그러면 40문제란 얘기거든요. 여기에는 뭐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주택관리관계법규가 20문제고 공동주택관리실무가 20문제란 얘기인가요? 여기가 내용이 좀 많은 거 보니까 여기가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느낌상. 정확하게는 저도 이걸 좀 확실하게 뭐 명확하게 딱 알고 접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익숙하죠? 주택법, 건축법, 네, 도정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또 이제 민법 쪽도 있고요. 공동주택의 회계관리, 입주자 관리, 정말 실무네요. 말 그대로 하자보수, 공사, 리모델링, 방제, 안전, 시설. 네, 요렇게 이제 시험의 특성이 약간 확실히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것들을 일단 다 알아야 된다. 요거를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중개에 포커싱이 돼 있다면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주택 관리에 대한 것에 포커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주택관리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나면 곧바로 주택관리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을 이제 받는 거예요. 이 주택관리사 보호가 이제 뭐냐면은 아직은 정식 주택관리사의 타이틀을 딱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택관리사 보조의 성격인 것 같아요. 보조로 있다가 이 주택관리사 보조는 50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아파트 관리 소장만 가능합니다. 이 이하로 미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500가구 이상이 되려면 주택관리사여야 된다는 거고, 이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그때 비로소 정식으로 주택관리사가 된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받은과 동시에 공인중개사가 되고 소공이 되든 개공이 되든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상목면으로 보관만 하든 곧바로 공인중개사라는 사자 자격증이 생기는 거지만,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 보가 됐다가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경력을 쌓은 다음에 주택관리사가 되는 과정이 하나 필요하다. 이게 조금 공인중개사와 다르다라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2항에 반드시 채용해야 되는 공동주택이라는 약간 장밋빛 희망의 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50세대 이상인데 승강기가 설치됐다.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지역난방을 포함해서, 지역난방도 많이 하잖아요. 공동주택이어야 된다. 여기는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를 반드시 채용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거 준비하면 내 일자리가 많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주택관리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좀 호락호락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이 고용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독특하게 직접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 대부분은 아파트 관리 전문 위탁업체의 외주 용역 파견자로서, 그러니까 소속이 아파트 관리 전문 위탁업체가 되는 거죠. A라는 회사에 소속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역삼동의 레미안 아파트에 관리소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레미안 소속이 아니고 A사에서 이제 A사라는 위탁업체에서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계약 기간은 통상 2, 3년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주택관리사 보로 시작을 해서 3년을 한 군데서 또는 2년 있다가 나머지 1년은 또 딴 데 또는 혹은 재계약을 통해서 주택관리사로 업그레이드가 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입주자 대표 말빨이 되게 세고 목소리가 되게 큰데 아닙니까? 그리고 아파트 관리 전문 위탁업체. 네. 이 A사, 예를 들어서 A사에 내가 채용이 되려면은 당연히 A사한테 잘 보여야 되고, 입주자 대표에서 직접 채용할 때도 잘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인맥을 통한 취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발이 넓은 사람,
또는 다양한 인맥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사실 되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볼까요? 네. 현재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저 어려운 시험을 통과를 해도 기존 합격자가 5만 명이 있고요. 아파트 단지는 지금 15,000개가 있습니다. 이게 2010 몇 년도 기준인데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네. 그렇죠? 내년 새 아파트 단지는 100개 이상 늘어나는데 주택관리사가 줄여서 선발을 하고 있다고 해도 1,000명, 2,000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월급도 250만 원 이하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그 중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0만 원 이상도 있다고 해요. 뭐 굉장히 큰 대단지 아파트고 끝발 있고 말발 있고 그렇게 되는 데인데 아마 이거는 정말 극소수로 예상이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 3년마다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당장 재계약이나 아니면 딴 아파트 단지의 관리 소장으로 가지 않는 한 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대표 그리고 거주민들이 갑질을 할 경우에 이런 거에 그냥 온몸이 노출된 감정 노동자겠죠. 네. 이 부분은 감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성격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인맥을 통한 입사이기 때문에 결국 기존 경력자들이 돌고 돌아서 신입이 들어갈 구멍이 이건 제가 느낀 건데 이건 제 사견인데 마치 신입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고 시장에 들어가려는 것처럼 힘겹고 서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힘겹고 서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험을 힘들게 준비하고 통과를 해도 이 환경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겠다. 아래 위로 갑질이 있는 데다가 고용시장도 불안하고 특히 월급, 급여의 수준이 굉장히 좀 힘들겠죠. 네. 그래서 위키에서는 맞벌이를 하는 분도 많다고 할 지경이니까 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실을 전하는 겁니다. 네. 나무 위키가 그렇게 하면 그러려니 하는 거죠. 네. 다음 주택관리사 시험을 일단 다시 돌아가서 성격을 한번 볼게요. 1차가 무려 3과목이에요. 그죠? 공인중개사 합격률보다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3과목이나 되니까. 그죠? 2과목 중에 꽈락할 가능성하고 3과목 중에 꽈락할 가능성을 보면 3과목 중에 꽈락할 가능성이 더 높죠? 거기다 회계원리에 아까 또 주택 어쩌고 이런 거 좀 어렵죠? 자, 민법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회계원리. 인생을 회계하고 살지 않았다면, 인생에서 회계라는 거를 딜을 다뤄보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의 공법만큼 무서울 거예요. 공인중개사 공법 낯서셨잖아요. 네, 낯서시잖아요, 지금도. 네, 그럴 거고. 공동주택 시설 개론이었네요. 네, 시설에 대해서 무관심 하니까 역시나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 공지법의 등기법 같을 거예요. 평판 제하 시험? 적사? 숫자 암기? 이런 게 나한테 또 이런 시련이 왜 닥치게 하는 거냐. 그 다음에, 네, 이 과목이 또 2차의 공동주택 관리 실무에 또 한 번 언급이 된다고 하니, 민법은 민법이대로 회계원리도 낯설지만은 정보, 공동주택 시설 개론까지도 마스터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아마득하시죠? 까마득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2차 주관식 문제 살벌함 역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려 16문제가 주관식이고요. 나오는 특성이 단답형, 또 단어, 묻는 문제, 조문 중에 일부를 비워가지고 여기다가 써라. 이게 빠진 내용. 이거죠. 네.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거죠. 이게 여기에 뭐 들어가냐고. 그럼 여기 쓰는 거죠. 조문. 이런 식입니다. 네. 그리고 공동주택 관계법규. 이게 이제 공법 중에서 주택법 건축법 같은 아까 내용이 나왔죠. 거기에 소방, 전기, 승강기, 시설법규가 나왔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총평해 드리자면은 지금 실무를 하고 있으신 분이거나 아파트 쪽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건축 쪽이나 주택 쪽에 전공자가 아니면은 진짜 장난 아니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험 자체가요. 그리고 또 넘어야 될 2차 예산 주관식, 무려 40문제 중에 16문제,
40%가 주관식이라는 거예요. 네, 결국 만만치 않죠. 객관식은 찍을 수가 있습니다. 객관식은 몰라도 찍었을 때 20% 또는 확실히 답이 아닐 때 40%, 60%뭐 그렇게 80%의 가능성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와, 이거는 뭐 주관식은 기억이 안 나면 쓰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붙고 1차 붙고 2차 붙는 게 50%까지 이전에 2018년도인가 정도까지는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1차 붙고 난 다음에 2차 붙는 사람이 25%로 폭감했답니다. 완전히 그냥 주저앉았대요. 난이도가 엄청나게 대폭 상승을 한 거죠. 적게 뽑겠다, 안 뽑겠다. 법령은 강제적으로 뽑으라고 해놓고, 뽑아서 근무하게끔 하게 해놓고, 난이도를 올려버리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해가지고, 인원수 조정을 하는 것처럼 주택관리사는 이미 인원수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주택관리사, 이거 매력이 있나? 하고, 알아봤다가 에이씨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이 시간에 어차피 뭐 취업도 쉽지 않고 시험도 준비도 쉽지 않고 뭐 시간은 시간대로 다 쏟아부을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처우나 이런 것도 뭐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에이씨 뭐 그냥 이전 분들이 열심히 하라고 하시고 그냥 다른 거 준비하는 게 낫겠다. 이게 오늘 늘 행복한 오늘이 느낀 결론입니다, 여러분. 허탈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늘 그냥 객관적으로 현실적인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실만을 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택관리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 준비하시면서 주택관리사에 대해서 호기심 반, 궁금증 반 있으셨던 분들 뭐 재미삼아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라면은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거. 이전에 제가 그거 주택관리사도 택배비만 내고 이거 받아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 내용이 제가 분석해보고 괜찮았다고 하면 얘를 뜯었을 거거든요. 오늘 뜯었을 건데 못 뜯게 됐어요. 그쵸? 뜯을 필요가 없죠. 네, 공부를 안 할 거니까. 네. 그냥 당근에 그냥 기부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이상 늘 행복한 오늘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주택관리사는 무엇이고 시험의 성격은 어떻고 또 뭐 비전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 한번 네이버와 나무위키를 통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 도움 되시도록 하고요. 혹시나 뭐 제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뭐 고침이나 또는 뭐 어떤 필요한 거 있으면 저도 댓글을 달아드려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늘 행복한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022년 올 한 해 각자의 분야에서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한 살 안 먹죠? 네. 만 나이가 돼서 한 살 안 먹는 기적이 벌어지는 2023년입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2023년도 모두 합격하시고 행복한 시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늘 행복한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 새해 다시 만나요.